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4시 28분 잠깐 이제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이제 그 은행권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장의 파생 상품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자, 파워로직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 뭐 지금 부분에서 이 부분대에 보유하신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뭐 일단 뭐 제 영상 하나 보시고 간단히 그리고 해결 방안 제시해 드릴 거니까 자 봅시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별명이 팩트 폭격기죠. 자 볼게요.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좀 자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부정과 긍정 요구할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줍니다라고 적어놨죠. 이게 3주 전이에요. 3주 전 가격이 말씀드릴게요. 이 실시간 내연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신성 델타테크가 19,000원일 때 64,000원까지 갔습니다.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신였었는데 지금 구간대에서 뭐 변동성을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어제 상방 실시간 내연방만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 나오죠. 부분들도 전반 파워로직스가 8,020원 할 때죠. 상승. 언제부터 시작했다? 6,000원부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니까 긍정과 부정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줍니다. 라고 적어놨죠.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잘 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엔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는 24%까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자, 결론은 뭐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고칠 건 고치고 가자. 그리고 향후에 장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분명히 일러드리고 공부도 시켜드릴 거니까.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거래량 별로 없었죠. 이때는 재료가 처음 나오면서 시장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소위 말하는 급등주를 따라가서 잡는 방법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여기. 좋아, 그렇다 치자라고 합시다. 그럼 단기 거래로 끝내야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저도 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이게 어느까지의 테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테마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냉정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 야, 이게 얼마큼 테마인지 모르겠네. 끝났네. 그쵸? 근데 시장에서 계속 나온 걸 봤더니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요.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 더하기 1은 2. 근데 하는 말이 근데 1 더하기 1은 2일까? 가능성이 높다?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건 뭐지? 지금 등폭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 서치하자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빠진 다음에 직각으로 올라느냐? 아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하죠. 야, 이 양반아. 여기서 사지 못한 걸 갖다가, 어?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단기 거래를 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거 뭐다? 폭을 보세요. 6에서 10 갈 때 40%, 아니 40%는 아니죠. 4,000원 올랐죠. 한 60% 올랐다고 합시다. 여기서 서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와요? 주가 상승폭이 조정 없이 가버리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는 이미 떠서 시작해서 거래량이 없이 그들이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쉬었다 가는 과정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여기 첫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서 담아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급등주 매매 처음 들어가서 먹었다 하더라도 여기 다 때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그쵸? 근데 저는 지금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이런 거래는 하지 않았다. 지금도 사실 저희는 이제 금감원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 유튜버들은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본인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안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안 하게 된다. 일주일 동안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게 어떠한 테마군인지 어떠한 파괴력을 가진지 알기가 힘들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단이다 하면서 끌어올리게 되면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야, 이거 퀀텀 에너지가 되면 초대박이고 그 다음에 또 대박이고 또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을 봐야지. 여기서 공부를 한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거래만 해야 된다는 거. 데드캣 바운스 또는 반동폭. 왜 그럴까? 여기서 수직으로 낙하했을 때는 장중에 반등이라도 한번 주려고라도 합니다. 이유가 100m 구간에서 왜 지금 기업 내용을 좀 이따 다룰 거냐 하면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한 뭐 어떠한 설명을 한다든가 기업 가치를 논한다고 하면 다 사기다. 네, 자, 100m 떨어졌어. 리바운딩 구간. 공을 100m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반등 속도는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점점 이게 탄성이 적어지죠. 똑같은 거죠. 빵. 어?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진부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시장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수십 명, 처음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달려든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단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해드릴 거다. 예, 쓴소리 한번 했습니다. 왜? 해야죠 뭐.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도 또 이런 그런 건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럽시다. 제가 뭐 데리고 있던 과거에 신입 펀드 매니저들도 항상 이런 거에 빠져요. 열심히 하다가 개별주에 걸려서 공부해서 이건 뭐니? 라고 하면 이 가치가 얼마가요? 얼마가요? 결국은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은 성과로 평가를 합니다. 흰쥐, 검은쥐, 노란쥐 상관없다. 그쵸? 아, 고양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단 너는 뭐를 향해서 가고 있냐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보통 10명 중에 1명 살아남고요. 나머지 9명은 다 아웃됩니다. 왜? 이걸 빠져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초전도체죠. 거기에 퀀텀 연구소가 네이처에 게재했고 이렇게 되는구나. 캐피탈. 캐피탈이 또 지분을 또 보유하는 거. 자, 얘네 엄마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탑 엔지니어링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얘에 대한 지분 가치를 논하는 애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 지분이 좀 더 많죠.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이 더 많다. 물론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지분 보유가 좀 더 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분 가치를 따진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의 DPC라는 종목이 하이브에 지분을 들고 있다는 사실로 움직였지만 하이브는 상장하면서 몇십 조에서 시작을 했지만 걔는 어떻게 됐다? 최대 4배까지 밖에 갈 수 없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창투 업체는 몇 배 움직였다? 2.5배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얘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주에 이제 결과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올 때마다 급등락이 일어날 거예요. 하루에도 20% 이상의 급등락. 그쵸? 보합에서 20% 갔다가 보합. 빠졌다가 리바운딩. 또 때로는 그 기사 어떠한 사람 이제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은 아무래도 초전도체에 대한 결과는 다음 주에 일어나긴 하겠지만 자, 핵심을 봐야죠. 이 다음에 분명히 여기까지 가는 주가 상승률을 만들 수 있어요. 주식이 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익률, 요 평단가까지에 대한 수익률. 이해되시죠? 자, 핵심을 봐야죠. 좋은 말을 해드려야 되나 해결 방안을 말씀해드려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자, 등산납. 자, 상온 초전도체 LK99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 그 이유는 하는데 안 보죠? 봐야죠. 왜? LK 긴지 아닌지를 재현 시료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가 어려움이 있다. 수급이. 근데 이게 있으면 되는데 늦게 와서 그렇다.
뭐 최동식 교수님 제가 잘 아시는 교수님인데 연락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석배 교수님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와이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하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최동식 교수, 이석배 교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설령 이 부분이 기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10년 이상 연구를 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만 해요. 자, 그러면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뭐죠? 댓글로 힘내라.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요새 잘 안 달려요. 그러면 저는 영상을 퀄리티를 더 줄여버릴 겁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오신 분들, 저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한정적으로 그리고 수익률을 향유하고 있다. 왜? 시장에 매번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를 연구하고 시장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서치는 여기서 새로운 테마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그렇게 할 거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KBS에서 다룰 거예요. 초전도체에 대한 진실도는 그렇게까지는 않을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 우리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라고 해서 과거 2011년도에서도 맥신이라는 신소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어요. 아시죠? 황산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종목은 잘 거래해서 변동폭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가격 변동일 그리고 대주주가 일정 부분 매각일이 있는데 이 황산납은 일단 업체 한 군데는 기사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8706으로 황산납 파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이유는 절대 무슨 지분 가치로 인해서 상방 여기까지는 갈 수 없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싫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들으십시오. 예. 왜? 결국은 나중에 기단이다 결과물이 나왔을 때의 원점은 여기까지 갈 겁니다. 다만 그들과의 친구 또는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의미 없겠죠. 좋은 소리를 듣는다. 자, 그러면 아드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옵니다.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결국은 아들은 여러분의 귀를 뜯어 버리게 될 겁니다. 예전에 우화도 있죠. 자,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은 아니지만 저의 영상을 보면서 뭔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최대한 제가 몸이 허용되는 한은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 자료를 내고 그리고 틈을 이런 틈마다 제가 그래도 말을 하는 게 썩 싫어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죠. 자, 반드시 받아가서 하고요.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도 제가 한 뭐 100만 명 정도 6개월 만에 이렇게 구독자가 생겼는데 제가 사정에 의해서 잠시 떠나게 됐죠.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썩 개운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일단 제가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이런 퀄리티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감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분명히 종목을 다룰 때도 있지만 시장을 많이 다룬다. 요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뭔지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주식 타짜 너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왜 그래?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쁘신 분들한테 일단은 자료 받아가라. 황산납은 2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 아니다. 결과물이 나오기 혼재된 후에 그 다음엔 황산납. 이게 바로 핵심이고 그 기업, 실효를 납품하는 기업은 딱 한 군데입니다. 아시죠? 자, 이석배 교수님과의 대화 내용도 일단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문자로 실시간으로 있었을 때마다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자, 이거 참조하세요라고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제 파워로직스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약간은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과거에 어떤 산업을 영위했었냐면요. 자, 파워로직스는 일단
첫 번째 하나가 과거의 카메라 업체였습니다. 카메라 업체.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 뭐, 과거에 2010년 전부터 이 종목을 다룰 때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 뭐,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 예. 2차전지 산업을 하긴 합니다. 그게 아마 초전도체로 플러스 알파적으로 움직인 건데, 자, 삼성 SDI, 삼성전자, LG화학. 자, 요것만 보더라도, 아, 2차전지 산업을 영위하고 있구나. 아,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큰 산업별로 보면 PCM이라고 해서 휴대폰, 모바일. 자, 무선 가전이에요. 여기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2차 전지. 그쵸? 2차 전지도 지금 굳이 따지면 자동차로만 한정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휴대폰이나 모바일 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2차 전지는 원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전기를 충전, 방전 되죠. 휴대폰도 그렇죠. 이때 폭발될 수 있어요. 왜?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과부하가 걸려서 폭발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보호하는 걸 PCM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에 일정 부분 어,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여기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뭐 지분 가치에 대해서 노라는 건 이제 그만합시다. 예. 의미 없잖아요. 이제 이 본업을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왜? 이제는 변동성 게임이에요. 예. 구간대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고 SM이라는 사업 부분은 배터리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휴대폰 같은 거 있죠. 전원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작업할 때 정보 분실이거나 기기 고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전자기기에 자동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 예, 요걸 바로 SM 사업부작, 즉 PCM.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휴대폰의 충방전 그리고 배터리 사용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 포인트로 많이 거래했던 부분은 CM 사업부예요. 카메라 모듈 사업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휴대폰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카메라가 있죠. 후방, 전방 이렇게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카메라 기능이 큽니다. 왜? 앞에 전방 사물이 있게 되면 쏘고 쭉 사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도 많이 필요해, 카메라도 많이 필요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내 사업부가 그런 방식에 있었던 부분인데 요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 왜 그랬겠니? 얘네들 사실 굳이 따지면요.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입니다. 얘네들도 지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의 수명을 높이고 폭발을 안 되게 하고 신성 델타 테크는 저장통이죠. 이게 모두가 2차 전지인데 이 모든 초전도체의 핵심은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핵심 부분에 즉 쓰일 거니까 이 얘네들을 연구하는 조그만 업체인 연구소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캐피탈을 껴서 투자한 것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그 기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의미 없어요. 왜 그럴까? 투자했던 캐피탈의 어떠한 지분이 다른 놈한테 넘어가더라도 비싸게 주면 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퀀텀 에너지라는 게 상장되고 비상장되고 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핵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연결고리가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다 이게 뭐고 이런 말들이 많다 이거다. 중요한 건 얘에 대한 부분 중에서 최근에 조금 의식해야 되는 부분 하나예요. 뭘까? 기업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임원이죠. 자, 봅시다. 끝까지 뭐 다 보는 거는 시간상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서 자, 간단히 팩트 폭격만 해드릴게요. 자, 쭉 나오는데 이래 저래. 왜 올라가는 일 있니? 없어요. 전환차익권 행사할게요. 왜?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팔게요. 그리고 여기 임원들이에요. 강성준, 김대현, 한정원, 장동필 임원들입니다.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사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사주를 출금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사주는 이겁니다. 야, 우리 돈 없으니까 니네가 좀 우리 사주 받아라. 해요.
무이자로 이자를 주지 않아도 우리 사준 돼요. 그게 원래 규칙이에요. 즉 이자는 1년 동안은 누가 내준다? 이 업체가 내줘요. 대출도 얘네들이 해줘요. 이해되셨나요? 그때 왜 자사주를 사기엔 그렇고 니네들한테 대출 일으켜서 우리 주식 사라라고 해서 강요를 해요. 임원들도 사고 다 삽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사주를 팔려면 빼내야 돼요. 내 거는 빼내주세요. 다 팔기 시작해요.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17,750원에 팔았습니다. 얘네들이. 자, 임원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를 아는 거죠. 실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변동성 게임에 참여를 하고 여기까지 가는 16,000원 정도까지만 가는 15,000원. 평단가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약손실 또는 한 20% 손실에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현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1억을 샀다. 현재 반토막 났으면 뭐 러프하게 잡아서 한 4천이다. 2천 정도의 현금을 어디서든 가져와야 돼요. 다른 주식을 팔더라도. 별 손실 나거나 대형 주식. 잘 모르겠다 싶으면 평단가 또는 종목명을 보내주세요. 그 종목을 가지고 리바운딩 거래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결과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100%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암을 고친다, 암을 고친다, 암을 고친다 했을 때도요. 암이 고쳐졌다라고 하면 급락입니다. 왜? 고치더라도 인간한테 쓰이는 거에 대한 부분은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얘도 그러는데 얘는 오죽하겠냐. 맥신이 지금 13년 동안 이어진 거 아닙니까? 예, 생산하기 위해서. 자, 결국은 기라고 해도 꼬라박을 거고 아니라고 하면 원점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올라왔다 해도 카메라 쪽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장 산업이 아닌 성숙기 산업이었는데 이 재료로 끌어올린 거니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야 제 말 틀렸어라고 했는데 이 구간대 오면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얘를 팔아버리겠지. 그게 바로 센치. 요 정도는 적정 가격이라 하더라도 밀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못 없어요. 그들이 다르게. 자, 변동성 게임 아시죠? 그리고 뭘로 가야 된다 했지? 주가가 여기까지 오른다가 아니고 리바운딩 거래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주가에 대한 내 평당 내 계좌 수익률까지 만들어 놓고 남은 현금은 계속 뭐예요? 황산남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업체 한 군데인데 말씀드렸더니 벌써 6%에서 8%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일단 어차피 점으로 갈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 움직인 게 없어요. 예,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 다른 데서 그건 반드시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이 종목이 올라가길 기원해 주세요. 예, 기원은 해드릴 수 있지만 올라간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 아시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었던 내용들은 썸네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깊이 있게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왜? 상한가입니다. 하한가 갑니다. 급등합니다. 급락합니다. 의미 없죠? 단 어떤 팩트를 가지고 진짜 그러는지 봐야 되지. 제가 최근에 지금 반성을 좀 하는 이유가 제 썸네일을 좀 화려하게 썼어요. 그래야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아하 느낄까봐. 근데 참 그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 앞으로는 한 명, 두 명만 만일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갈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제가 오래 있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자 파워로직스 자 이렇게 갑시다. 몸이 안 좋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황산납으로 일단은 큰 수익을 내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다를 거예요. 여기서 10월 2일 이게 제가 그 만들어 본 텔레그램 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출신 그리고 펀드 매니저 출신 최근에도 보면 아마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사퇴한다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해보자라고 했고요. 각각 뭐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모든 부분을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이 업황이 이렇게 됐는데 힘의 균형이 이런데 이 업체는 어떠니? 빨리빨리 서치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했고요. 고퀄리티
의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저는 사실 뭐 펀드 매니저라서 기업 분석이나 어떤 센치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것보다 시장의 힘을 느끼고 어떤 업종의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업종 내의 탄력,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 업체를 어떻게 거래를 했었다라는 걸 분석을 또 추가적으로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소에 좀 초청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런 겁니다. 뭐 서남 뭐 이런 것들 뭐 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신성 델타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던 애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요, 관련 없었다라고 해서 갈 길을 갔던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반등이 오죠. 적은 거 아니에요. 21%까지 반등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퍼즐, 초전도체에 대한 퍼즐, 뭐 시장 돌아가는 얘기, 인생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이분은 정말 뭐 하시는 분인지, 뭐 하는 분인지 알아요, 사실. 예. 근데 뭐 대단합니다. 일반인입니다. 예, 뭐 테라사이언스, 뭐 신성델타테크, 폴라리스 오피스, 네이버 이슈 나왔을 때 대한금속에 하루에 이렇게 손실도 160만 원 받지만 결국은 1억 2천 정도 수익률. 예. 지금 40억 정도 됐대요. 제가 이제 풀로 주식은 하지 마시라고 했고, 포스코 DX 이건 저희 연구소 겁니다. 설립하면서 일단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4억 정도를 가지고, 저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종목과 중복이 되면 안 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포스코 DX. 그렇죠?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유는 뭐였죠? 어제 날짜로 최고가에 팔지도 않았어요. 재세금 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죠. 여기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연구소 증축합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해요. 여기 나오죠. 위에서 계속 다를 거예요. 공매도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코스닥에서 이 코스피로 옮겨오게 되다 보면 일단은 과거 셀트리온을 생각하시면 돼요. 빠진다에 베팅을 했던 공매도 애들은 사서 다시 갚아야 돼요. 이게 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아직 룰을 모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봤던 거는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거래소 이전 상장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팔았던 거입니다. 비싸게 팔진 않았죠. 그리고 뭐 이 이벤트를 본인이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한 예로 이런 공부도 시켜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삼성전 주식 전자 주식을 가서 20%를 수익 낼 거야라고 했으면 20%를 수익 냈을 때 아하, 여기가 단기 고점이구나 해서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아하, 내가 이거 최소 1년은 들고 갈 수 있는데 그게 말입니까? 왜? 어떤 시장 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기간을 정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예금, 적금, 펀드 여기에 탁월하게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 기간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내가 봤던 목표 수익률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는 팔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고집을 부리십니다. 이거는 적금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이런 거 제가 예전에 1,000억을 운영했을 때 그때도 10배 정도 수익을 내면서 아마 기사를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7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시장에 순응했다는 겁니다. 테라사이언스, 마스트 이렇게. 자, 머스크 화재의 비만약, 그쵸? 펩트론 계속 위에서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제가 여기서 서치를 하고 일라일과 노보노디스크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요건 실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 낙폭은 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 가격에 매수한 건 잊어버리되 단기 거래만 하는 겁니다. 내 평단가는 3만 원에 시작하는구나.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룰입니다. 멈춰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뭐 인터뷰, 뭐 프리고진 반란에 죽었다. 뭐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인들이 면세점 왔으니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다만 화장품도 미국 화장품을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때 뉴요커가 온다고 했더니 미국 걸 건드려 버리니까 이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되려 올랐었어요. 이런 기사 나오기 전까지. 아셔야 되죠. 일본이 뭐뭐뭐 일본 이렇게 가야죠. 중국이 뭐뭐뭐 중국.
독일이 뭐뭐뭐 독일, 러시아가 뭐뭐뭐 가스관. 근데 왜 자꾸 빗나가려고 하시냐고요. 네, 테라사이언스 48% 아까 보셨죠? 4천만 원. 이분 꾸준합니다. 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거래할 줄 아니까. 자, 여기 담보대출이니까 한번 해라. 피해라. 자, 여기 유상증 납입 한번 해라. 60%.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이분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운이 좋아서 주식으로 몇십억 손실을 봤다가 어떤 이제 뭐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됐대요. 근데 그 금액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마침 저 여기 영상 처음 보고 오시게 되면서 과거에 혹시 저 주식 타자님 아니세요? 하길래 맞습니다 하니까 뭐 얘기를 좀 듣게 됐고 안면도 좀 아시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기쁩니다. 뭐 적은 금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이분이 계속 잘 올려주시긴 하지만 위에 보시게 되면 100만 원부터 쭉 해서 수익 나시는 분들 많아요. 시장을 읽고 가자. 자, 루닛 어제 올려드렸는데 오전 37분 이거 천천히 땡겨서 보세요. 제가 이거 뭐 천천히 올리긴 그래서 그러는데 엔비디아는 바로 이슈가 한미반도체 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PSK 홀딩스, STI, IS 시각을 봐야 됩니다. 판을 이해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삼전 실적을 보더라도 반도체 하부 섹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거. 자, 초전도체와 맥시는 시속 게임입니다. 오전부터 쭉쭉쭉쭉 변동성에 투자하자. 기준금리 3%로 했다. 미국도 안 좋은 얘기 위에서도 올려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뭐 파월이 안 좋게 봅니다. 뭐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시간에 폭등했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도 올려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간 자료를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포스코틱스 미리 말씀드리죠. 이렇게 공시상 그렇죠? 그러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보면 더 오르잖아요. 나오고도 시장의 수급, 의견, 펀드 매니저, 외국인들의 어떤 시장의 근거를 가지고 투자할 때 이쪽은 좀 길게 갈 것 같다. 이런 건 좀 짧게 갈 것 같다. 뭐 양자 컴퓨터 등장하는 것도 똑같죠. 지금 초전주 때문에 꺼내온 거죠. 초전주 테마에 뭐 이렇게 시장 읽기 주식 타짜 제가 주식 타짜인데 그건 이 별명은 자산운용사 때부터 붙은 거예요. 엔비디아, 미반도체 아시죠?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 방에서는 종목뿐만이 아닌 업종을 다 다루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사실이라면 초전도체 바로바로 다룰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뭐 휴마시스, TC 스틸 몇십만 원 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낸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는 하한가에 베팅하죠. 이유는 뭐예요? 수익을 낸 적은 있더라도 종목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사서 수익 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 망했었다. 다만 근거를 가지고 업종 플레이를 가지고 했던 적은 없대요. 즉 반도체라고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어떤 것만 샀었는데 반도체라는 부분에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각, 낸드 플러시 막 이렇게 다른 게 있었는지 몰랐다. 2차전지도 에코프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에코프로 뭐 음극재, 양극재, 폐배터리 많은 단계가 있더라. 바이오, 항암, 면역, 일반. 자 이런 것들을 몰랐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만 보고 급등주만 쫓아갔었는데 저 주식 타짜는 어떻게 하죠?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 안에서 센치를 보고 오케이 거기서 종목을 찾아내고 업종을 찾아내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 왜? 시장의 의견이니까. 그렇죠? 이 맥신 테마든 초전도체 테마든 무슨 테마든 간에 하나의 시장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코로나 때도 코로나 테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던 적도 있죠. 과거에 뭐 1대7 무증 노터스가 상한가로 갔었던 한 10방 정도 갔었던 그땐 그게 시장의 색깔이죠. 자 이렇게 뭐 중국인들이 온다 이렇게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 끝나면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에코프로 뭐 초전도체 뭐 중국 파산 뭐 올린다.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양극화,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뭐 힘겨루기 이렇게 하죠. 결국은 시장 똑같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분은 그날 찢었죠. 5억. 첫 제가 긍정과 부정이 오갔을 때 영상 올리고 바로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재무제표 잘 봐야 됩니다.
예, 상패주의보 나올 수 있는 달이라도. 예.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LK99. 자, 가자고요. 이렇게. 아시죠? 자, 어차피 판을 읽게 되면 시장의 흐름, 시류, 그쵸? 이 파도를 움직이는 건 바람이잖아요. 바람의 방향을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 어차피 파도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엄청난 어떠한 태풍이 몰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잠수통이라도 가지고. 왜? 물 밑은 고요하잖아요. 그걸 못해. 항상 싸우려고 해. 고수와 그 다음에 하수의 차이는 뭐예요? 공격만 할 줄 아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주식 돈만 있으면 사니까. 방어, 방어, 방어. 지켜낼 수 있는 게 바로 그때부터 타짜의 영역에 들어간다. 저는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위로는 뭐 100%, 200%씩 수익 낼 수는 있지만 항상 시기가 안 좋았을 때도 마이너스 3%에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왜? 마이너스 3%는 어떻게 해요? 6, 7%만 수익을 내더라도 소위 말해서 본전까지 갈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50%가 돼버리게 되면 얼마 벌어야 된다? 2배 수익을 내야 된다. 아시잖아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쵸? 1억을 가지고 5천만 원 됐어. 5천만 원 1억 만들면 2배. 이걸 알아셔야 돼요. 복리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왕이면 시장 판때기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어차피 일맥상통하니까 다 이 자료에 적어놨어요. 황산납으로 일단 수익 내시고, 자,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테라사이언스 금요일 날 8시 50분에 보내드리죠. 시초가 매수 1940원의 매도 이유 유상증자 납입 지원 공시 일정 이슈 및 단기 낙폭 거래 유효 여의도 선수들 진입 이슈 이렇게 하죠. 선수들 항상 이렇게 승냥이처럼 활동도 해야 돼요. 왜? 서치를 하고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날이죠. 뭐 1960원이니까 시초가에 매수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날은 반등이 온다라는 결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더라도 얼마죠? 20%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물론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굳이 내가 가진 종목을 내가 50% 마이너스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친구가 이걸로 수익 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뭐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에코프로에 150만 원을 들고 있는데요. 나 아는 애는 최근에 100만 원에 들어서 120만 원에 팔아서 수익 냈다더라 하니까 기분 나빠요. 왜 그걸 기분 나빠하시죠?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아시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찌질한 겁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정확히 구분하고 그래서 제가 팬이 있고 때로는 좋은 말만 듣기 위해서 떠나는 팬이 있나 봐요. 그래도 저는 저의 갈 길을 갈 거고 중요한 건 어차피 지나보면 알겠죠. 아하,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줬던 사람이구나. 그쵸? 근데 그 사람도 어차피 저도 주식타짜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말만 그리고 이렇게 쓴소리 하다가도 결국은 안 들어먹으면 좋은 사람도 떠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파워 황산납 라고 보내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 이건 필수예요. 필수인데 이건 지인분들 중에서 뭐 주식 이야기 편히 하시는 분이거나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한테 대신 저한테 문자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통신사에서 반송이 옵니다. 이 링크와 같이 자료를 보내게 되면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요. 이번 한 번만 좀 부탁을 해보세요. 다음 달부터는 이게 통신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알죠? 자, 건강한 하루 되시고 지금 벌써 5시 11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 댓글 꼭 남겨주세요. 자, 화이팅입니다.